네, 안녕하세요. 유키바이오 연구소의 윤태식입니다. 예, 효소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효소의 분류를 통해서 좀 더 효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엔자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는 이 엔자임 앞에 홀로자가 붙습니다. HOLO, 홀로 엔자임. 그래서 이 홀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엔자임 하면 완전 효소 이렇게 부릅니다. 왜 홀로자가 붙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원래 효소는 이제 그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포 엔자임이라고 하는 주 효소, 그다음에 코 엔자임이라고 하는 보조 요소. 그래서 이 아포 엔자임과 보조 요소가 같이 그 이상적으로 결합이 됐을 때 그 하나의 완전한 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포 엔자임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 부분, 코 엔자임이라고 하는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 요런 요소들이 같이 잘 어우러졌을 때 완전한 어떤 효소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효소에 대한 얘기고요. 그럼 이 효소를 그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효소와 우리 몸 바깥에 있는 효소로 이렇게 한번 나눠 볼게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효소를 우리가 보통 체내 효소 또는 그 잠재 효소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몸 바깥에 있는 효소는 보통 음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효소를 우리가 체외 효소라고 하며 보통 식품 효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몸에 있는 잠재 효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잠재 효소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는 그 소화 효소로 분류할 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대사 효소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화 효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을 소화 흡수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효소를 소화 효소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사 효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과 건강과 관련된 일을 진행하는 모든 효소를 우리가 대사 효소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대사 효소와 소화 효소 간에는 서로 반비례의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소화 효소로 많이 사용되고 나면 그만큼 대사 효소로 사용될 수 있는 효소가 적게 나옵니다. 반대로 대사 효소로 많이 나오게 되면 소화 효소는 그만큼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명과 건강과 관련돼서 내 몸을 어떤 그 건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사 효소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우리가 그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뭐 음식이 맛있고 막 해서 요즘에 먹방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그 자기도 모르게 음식을 막 먹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게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 속에서는 그 소화 요소 쪽으로 이제 많이 이 잠재 요소가 동원되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사 요소는 그만큼 적게 분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비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이 음식을 이제 과식을 해요. 많이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그만큼 소화 요소로 많이 뺏기고 대사 요소로 적게 동원되다 보니까 몸을 치유하거나 개선하는 데는 극히 일부가 동원되니까 결과적으로 건강을 잃게 되는 요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식이 아닌 소식하는 삶이 건강을 위해서, 장수를 위해서 되게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이 효소와 관련돼서도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잠재 요소와 그 다른게 분류한 것이 우리가 식품 요소로 분류를 했죠. 체외 요소. 그러니까 몸 바깥에서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는 요소를 우리가 식품 요소라고 하는데, 이 식품 요소는 크게 또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그 먹거리 효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먹거리 요소는 뭐냐면 과일이나 야채나 이런 그 살아있는 그 식품 속에 들어있는 효소를 우리가 먹거리 효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과일이나 채소, 열을 가하지 않은 그 살아있는 생채소나 생과일을 직접적으로 먹게 되면 일부의 효소가
우리 몸속에 이제 공급되게 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먹거리 효소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식품 발효 효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식품을 종균을 접종해서 얘를 발효를 통해서 효소를 증가시킨 거를 우리가 이제 식품 발효 효소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장 속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시킨 그런 그 장내 발효 효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 속에 미생물이 잘 살아 있으면, 좋은 미생물이 월등히 우수한 형태로 이렇게 잘 이렇게 조건을 갖고 있게 되면 우리 장에서도 일부 효소가 발효가 돼서 우리 몸속에 공급해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장내 발효 효소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정제 효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정제 효소는 어떤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떤 식품 속에 있는 그 특정한 효소를 추출해서 정제 농축시킨 그런 효소를 우리가 정제 효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브로멜라인이라고 하는 그 정제 효소가 있는데요. 이 효소는 그 의약품으로도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파인애플 껍질에서 추출한 그 효소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제거해주는 소염제로 의약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을 정도의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정제 효소고요. 또 들어있는 것이 파파야 열매 같은 데 들어있는 효소를 추출해서 정제시킨 것이 그 파파인이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대표적인 정제 효소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그 체외 효소인 그 식품 요소는 네 가지, 그 먹거리 효소라든가 식품 발효 효소, 그다음에 장내 발효 효소, 정제 효소, 이렇게 네 가지가 우리 체외 효소로서 이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잠재 효소가 우리 인체 내에 있는 잠재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이런 식품 요소를 적절하게 공급해 주는 것도 우리 몸속에 이제 그 효소를 충분히 이제 채워주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죠. 다시 한번 좀 그 정리를 해드리면 이 잠재 요소는 그 소화 요소와 대사 요소로 우리가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둘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 소화 요소로 많이 동원이 되게 되면 대사 요소는 그만큼 적어서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일이 적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사 요소와 소화 요소의 그 반비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식사를 좀 적게 해주는 것이 우리 몸속의 대사 요소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식품 효소를 통해서 적절하게 효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의 소비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고, 더 나아가서 그 절약된 그 효소가 우리 건강과 생명 활동에 유용하게 이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효소의 분류를 좀 통해서 효소의 어떤 중요성을 좀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 효소의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의 특징을 또 알면 이 효소가 얼마나 우리 건강에 유익한지 또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